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방금 전 충격적인 속보가 전해져서 이걸 먼저 다루고 가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깨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는 건데요. 지금 그래서 파란이라는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은 상황이죠. 이게 우원식 의원이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추미애 대세론으로 추미애 당선인이 당연히 국회의장이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압도적인 당심이 있었는데요. 육성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오선의 우원식 의원, 이렇게 2파전으로 진행되면서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힘이 다 모이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는데 171명의 당선인들이 우원식 의원을 뽑은 겁니다. 후보자 정견 발표와 투개표는 전부 비공개로 진행돼서 이걸 공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누가 어떻게 뽑았는지 당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신나가지고 명심업은 추미애를 꺾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바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민주당원들 입장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개혁의장을 압도적인 당원들이 힘을 실었는데 정작 당원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괴리가 여전히 크구나, 앞으로 22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벌써부터 보인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원식 의원이 문제다, 우원식 의원이 의장된 게 싫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원 여론이랑 어떻게 이렇게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가, 그동안 많은 민주당원들이 왜 당원과 정치인의 거리감이 이렇게까지 크냐, 정작 표를 달라고 할 때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겠다, 당원들의 뜻을 열심히 대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년 동안 하는 걸 보면 당원들하고 거리감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제발 그 꼴 좀 보지 말자, 당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고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자,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가 개혁적인 성향의 의원들로 꾸려졌는데 막상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여전히 당원과 정치권 내부에 간극이 엄청나게 넓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했다는 겁니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됐을 때 가장 불편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더더욱 많은 시민들이 힘을 싣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틀막 인사, 방탄 인사, 이것도 팩폭을 계속 날렸었고요. 이러니까 권영진 같은 사람도 나서가지고 이건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걸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이 봤었기 때문에 당황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무쪼록 국회의장이 돼서 제발 박병석, 김진표처럼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러라고 국회의장을 뽑아주는 게 아니죠. 22대 국회에서도 당원들의 떨어진 효능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그냥 알아서 민주당 뽑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는 제가 늘 관심 가지는 온라인 심리전, 여론전, 이 온라인 문화 영역에서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빈틈을 저들이 늘 파고든다는 점도 항상 잊어선 안 되는데요. 아무튼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153일 만에 등장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떳떳하게 수사받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오늘 오전에 나왔었는데요. 야, 논란이 일단락됐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일단락된 겁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무슨 세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이젠 공개석상에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했단 얘긴데 도대체 무슨 세계를 살아가면 지금 저런 판단을 하냐 이겁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활동하고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요? 여태까지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 결과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여기저기 명품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하는 사람마다 최대 입틀막 돼서 쫓겨나니까 어쩌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었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아무튼 이렇게 오찬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낯짝이 얼마나 두꺼워야 저렇게 행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두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떳떳하게 수사받고 결과에 책임진다는 당당함을 뜻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당당하면 본인 이름부터 까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김건희 씨라든지 여권에 저렇게 친윤계가 얘기하는 거라든지 제대로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언제까지 저렇게 숨어 있을 거냐, 그렇게 할 순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알겠는데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양평 땅 문제, 이런 거부터 제대로 책임을 지라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국민 여론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국힘 중진은 이러다 야당한테 특검의 명분만 더 줄 수 있다, 행동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하나마나한 소리고요.
김건희 씨가 제대로 민심을 살피고 고개 팍 숙이고 다니겠습니까?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벌써 또 기어 나오는구나. 지금 외교 무대를 나갈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냐? 낯짝이 얼마나 두꺼워야 저렇게 나댈 수 있는 거냐?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앙지검장을 저렇게 교체하자마자 공개 행보를 보이는 거는 이제는 겁날 게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런 비판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무부 장관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난 검찰총장과 인사를 다 협의했다.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로 돌아가 보면 법무부 장관 실컷 두들겨 맞아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한테 얼마나 두들겨 댔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저 법무부 장관의 따옴표를 그대로 받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을 누가 믿을까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한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 탈탈 털어놓고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거였습니까? 결국 지금 김건희 수사 지휘 라인의 공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의 1부터 4차장 자리가 오늘부로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뻔짜의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후속 인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방해 논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민주정부였다면 난리를 쳤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심지어 민정수석까지 등장한 마당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2%의 글 남기던 검사들이 지금은 대부분 입틀막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간부급 검사도 그때보다 상황이 엄중한 것 같다. 입 여는 순간 자기 인사는 바로 끝이란 걸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했죠. 이 자체가 벌써부터 법과 원칙이 아니라 여기저기 줄댈 때 찾고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고 이런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윤석열 마음에 드는 사람 쏙 뽑아서 차장검사 자리에 올리지 않겠냐. 그렇다고 검사들이 지는 권력에 붙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조원 C&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뢰할 수 없다. 이 응답률이 63.7%였는데요. 당연히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굿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 기념으로 출시했단 건데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정부 기조를 반영해서 특별 기획을 했다고요? 그렇게 따뜻해서 저소득층, 약자들 예산 다 깎고 R&D 예산도 깎고 부자 감세나 해주고 이게 본인들이 말하는 따뜻한 정부입니까? 손목시계를 만들 시간과 돈에 조금이라도 서민 중산층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줘도 안 가진다. 가지가지 하는구나. 도대체 윤석열한테 철학이 어딨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본인 이미지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사진이 잘려서 유감이라면서 용사에서 전화까지 걸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사진을 저렇게 잘랐다고 난리를 치는데 다른 사진들 찾아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머리 부분이 잘려나간 사진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화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엔 북한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감각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 태도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욕하더니 욕하면서 닮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전형적인 우상숭배라는 거죠. 윤석열의 얼굴을 감히 잘라 니가?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저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 윤석열과 그 본부장 사람들이 쪼는 모습 그걸 많은 시민들이 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노한 민심, 당심을 어떤 식으로 수습해 갈지도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